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터닝포인트 11 진행의 원인주입니다. 금요일 같은 목요일이죠. 내일 우리 시장 휴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은 지금 이 지수보다 더 눈치를 봐도 이상할 게 없는 증시입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장도 오후에 만세가 들려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장대 양봉으로 마감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 시각 현재 시장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PCE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이번 주 내내 미 증시도 혼조권에서 눈치를 많이 보는 장세가 연출됐는데 그에 대비했을 때는 코스닥 지수가 오늘은 좀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불이 한 번씩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약세 출발된 이후에 낙폭을 점차 만회하면서 현재는 보합까지 올라서 있습니다. 코스피도 장중 낙폭을 꽤 많이 만회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어제 대비했을 때는 마이너스입니다만 낙폭이 제한된 움직임 포착되고 있습니다. 어제 대비했을 때 0.5% 밀린 2638선 지나갑니다. 수급이 아쉽긴 합니다. 수급 상황 이어서 체크를 해보시면 어제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강력한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1% 넘는 급등세를 연출했는데 오늘은 소강 상태입니다. 매도 포지션이고 1,500억 원 매도 우위, 더불어서 요즘 기관이 많이 팔면 지수가 하락하는데 그 공식이 그대로 들어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이 2,300억 원의 매도 포지션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좀 자리를 옮겨볼까요? 코스닥 시장 쪽에서도 매수 주체가 지금 부재합니다. 개인만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죠. 1,000억 원 가까이 사자세 보이고 기관이 800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오늘은 팔자세로 돌아섰지만 올해 들어서 꾸준한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서 누적 순매수 대금 11조 원을 기록했는데 오늘도 그 와중에 사는 종목이 무엇인가를 봤더니 올해 들어서 꾸준히 저PBR주를 모으고 있다는 힌트를 얻어볼 수 있습니다. 기아,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더불어서 SK와 삼성물산도 저PBR주에 해당이 됩니다. 어제 사실은 배당락일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장대 양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여전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대감을 가지고 가야 하는 구간일까요? 잠시 후에 투자 포인트 잡도록 하고요. 그 밖에 오늘 2차 전지의 약진, 그 가운데 에코프로 그룹주가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가 어제 오늘 강한 상승세를 시현하면서 코스닥 지수를 강하게 이끌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2차 전지주 드디어 바닥을 잡은 걸까요? 리튬주까지 잠시 후에 체크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죠. 기아, 이 시각 현재 3%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장 저점 대비했을 때 장대 양봉 이 포인트가 7%포인트가량을 올려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오늘 추가로 상승세를 시현한 이후에 상승폭을 확대하는 구간입니다. 더불어서 저PBR 금융지주 쪽도 이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금융지주 이 시각 현재 2% 나타내면서 기아와 마찬가지로 양봉 2거래일째 그려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실까요? 기관의 순매수 보겠습니다. 기관의 팔자세가 요즘 좀 지속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기관도 저PBR주는 모아가고 있습니다. 대표 공기업인 한국전력 오늘 가장 많이 담고 있고요. 또 다른 저PBR주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물산도 같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쌍끌이 순매수까지 유입되는 기아, 최근 강세 흐름이 이어지면서 시세 분출을 하고 있는 모양새죠. 자동차도 한켠엔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인지 고민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자, 이 밖에 며칠 전에 신규 상장됐던 뷰티 디바이스 기업인 APR 시세가 하루하루 다른 모습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시간이 되면 잠시 후에 투자 포인트 받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 조회수 탑10입니다. 리포트 발이라고 표현이 될 만한 기업들이 상위에 포진돼 있습니다. 덴티움, 어제는 덴티스가 급등을 하더니 그 바통을 호실적을 기록한 덴티움이 이어받고 있죠. 오늘 급등세가 연출이 되고 있고 APR과 함께 뷰티 디바이스, 이러한 의료기기 테마주에 대한 투자 의견도 잠시 후에 점검받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FT 자동차 밸류체인 단인데 오늘 아침부터 시세가 강했습니다. 레포트에 훈풍을 좀
좀 이어받고 있고요.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 모멘텀 플레이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 증권가는 여전히 반도체, 밸류체인들에 대한 커버 리포트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반도체주들이 쭉 밀리면서 출발이 됐는데 힘을 내주려는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어제처럼 오후장 들어서 반도체주의 약진이 전환될 수 있을지도 한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현대차와 모트렉스 등 자유주행 테마주들의 분석 리포트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종목들이 다양하죠. 예. 반찬들이 많은데 이 안에서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리 옮겨서 체크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탑10 안에서 투자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브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내일 쉬실 때 어떤 계획 있으세요? 딱히 계획은 없습니다. 그냥 식사 예정이 있어서요. 나가서 식사하게 될 것 같은데요. 식사 잘 하시고 예, 유튜브 채팅창에 네. 내일 또 휴장이네. 공휴일을 없애라. 이렇게 의견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래가 안 되니까 네. 심심할 수는 있는데 오늘 마무리 전략 잘 세우셔야 다음 주 편하게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하나하나 보시죠. 먼저 탑10 안에서 배터리주 한번 가볼까요? 하이드로 리튬, 에코프로 눈에 띕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하이드로 리튬 등의 리튬 테마주들을 오늘 많이 담고 있는 상황인데 리튬 가격 바닥 다졌다라는 게 시장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 급락은 일단 멈췄습니다. 네. 반등이 조금씩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전해액에서 리튬주로 수급이 이동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관점이세요? 네, 우선 지난번 이제 배터리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함께 예.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2분기 이후에 리튬 가격에 대한 반등 가능성을 언급을 했고요. 예. 연간 평균 리튬 판매 가격도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와 함께 많은 지금 리튬 광산 업체들이 문을 닫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에 이어진 또 리튬 가격의 하방과 함께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분명한 것은 리튬 가격의 본격적인 반등을 위해서는 전방 산업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아직까지 이제 글로벌 OEM 업체들의 생산 계획 반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전기차 판매 데이터에 대한 확실한 회복 여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이제 다행인 점은 이번 이제 1월달 출하 데이터가 반전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예. 글로벌 OEM 업체들의 재고가 대부분 다 소진된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들이 연출되고 있고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리튬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하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분명한 것은 그러한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2차 전지 내에서의 수급 여력 자체는 양극재 쪽보다는 다른 쪽에 더욱더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양극재 관련주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좋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은 사실 이 기업들이 진짜 양극재라서 올라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에코프로 BM의 이전 상장 예. 혹은 에코프로의 액면 분할 이슈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외적인 요소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죠. 이런 내용들. 예. 왜냐면은 간다라고 치면은 뭐 포스코 피처엠도 그렇고 다 잘 가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전반적인 양극재 업체로의 수급 이전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최근 시장 내에서 2차 전지 쪽에서 어떠한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2차 전지 내에서도 신기술의 확보와 함께 점차 물량이 늘어날 수 있는 쪽에 포커스가 더욱더 맞춰지고 있습니다. 뭐 어떤 걸까요? 그것이 이제 최근에 전고체 관련주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의 급등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예. 전구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전해액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해외 우려 기업 집단 이슈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기술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 실리콘 음극재라든지 아니면은 CNT 도전제 쪽에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종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늘 이제 탐방 리포트가 좀 많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제이오라는 기업이 오늘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이 기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CNT, 탄소 나노 튜브를 하는 기업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이제 배터리 쪽의 충전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해주는 소재로서 점차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기적으로는 제이오의 매출 비중 내에서 80% 이상이 SK 온향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실적 부진 때문에 주가가 못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은 IR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회사에 대한 성장 계획과 그리고 네. CNT의 수요 증가에 따른 증설 계획들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뭐 아까 언급드렸던 그러한 신기술 나노 신소재나 대주전자 재료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제이오 이런 기업들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이오의 CNT 도전제는 지금 어디에 들어가고 있어요? 배터리 쪽에 배터리 음극재 쪽에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되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배터리의 충전 시 충전을 좀 빠르게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게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제품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작년도에 이제 CATL이 새로운 LFP 배터리 발표를 하면서 예.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충전 속도를 언급을 했는데 예. 거기에 지금 CNT가 들어가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따라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제품군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신영증권에서 레포트가 나왔죠. 네. 본격 개화를 앞두고 있는 CNT 도전제 시장이라는 내용, 제이오였고요. 뭐 투자 의견에 대해서 목표 주가는 제시는 하지 않았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2차 전지 안에서도 정말 다양한 세부 분야가 있어서 어디에 주목을 해야 할까 고민이 되긴 하는데 이렇게 새로운 신물질에 주목을 한다면 이라는 투자 포인트 잡아주셨고 여러 가지 종목 체크해 주셨습니다. 에코프로는 2차 전지가 아니라 사업 외의 이슈로 봐야 한다 보셨으니까 따로 한번 볼게요. 네. 액면 분할 결정이 어제 에코프로 나왔습니다. 5대1 뭐 저희 이 시간에 짚어드리기도 했지만 이렇게 되면 에코프로 지금이라도 사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 답변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우선 이제 액면 분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전 상장이라든지 이러한 요소가 냉정하게 얘기해서 펀더멘탈의 변화를 전혀 만들어내지 않는 이벤트라는 측면에서 그렇죠. 봤을 때 사실 이제 회사의 중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실적과 펀더멘탈로 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예. 저는 뭐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업황의 저점 자체가 곧 다가온다라는 측면에서의 에코프로에 대한 매수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이제 에코프로의 이 5대1 액면 분할이라는 것 자체가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원래 단가가 좀 비싼 주식이죠. 예. 오늘 기준자로 60만 원 정도 가격이 하고 있으니까 예. 5대1 액면 분할을 하게 돼도 12만 원이면은 접근도 자체는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겠고요. 좀 싸다라는 인식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액면가가. 무상증자 이슈하고도 좀 비슷할 것 같은데요. 예.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뭐 제가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결국은 이제 2분기 혹은 3분기 정도에는 업황에 대한 회복력 그리고 이에 따라서 예. 1분기 실적이 나올 때쯤에는 오히려 2차 전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에코프로에 대한 관심도를 지금 조금씩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제가 아까 이제 뉴테크 새로운 기술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시장에서 해당 종목군들이 적합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지 2차 전지 전반적인 흐름 내에서 예. 뭐 양극재가 안 좋다 이러한 부분 쪽으로 말씀을 드린 건 아니에요. 예. 분명히 올해 투자 타이밍은 한번 올 것이다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에코프로의 기대감은 높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러면 에코프로가 올라올 때 어떤 느낌이었느냐. 네. 에코프로는 주가는 비싸도 상당히 가벼운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호가마다 정해진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네. 오히려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은 호가마다 쌓여 있는 물량들이 조금 더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죠.
이전과 같은 변동성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한 부분들을 좀 유념하시면서 투자에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양날의 검이군요. 올라갈 때는 네. 호가 싸움이 있어서 안 올라가니까 오히려 액면 분할이 지금 관점에서는 차라리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는 시즌에는 에코프로 괜찮다 이런 네. 의견을 주고 계신데 한 2달 정도 뒤에 보는 그렇죠. 거예요? 그 그러면 정도겠죠. 에코프로가 좋아요? 에코프로 BM이 좋아요? 지금 약간 고민이 되는 두 개의 기업의 질문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사실은 과거의 경험칙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에코프로 BM보다는 그래도 에코프로가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에코프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미래님께서 전문가님, 저 PBR 사도 돼요?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는데 다음, 저 PBR 가겠습니다. 삼성물산, 하나금융지주 등이 포함이 돼 있죠. SK까지. 배당 등 부실한 기업들 상장 폐지 검토한다. 어제 금융당국에서 이런 초강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자 어제 이제 오후쯤에 저 PBR주가 반등세를 네. 시연을 했죠. 원래 26일에 그 밸류업 프로그램 초안 발표했을 때는 채찍도 당근도 자세히 안 써 그렇죠. 있어서 실망 매물이 그때 쏟아졌다가 채찍이 있구나, 페널티 있구나, 금융당국이 뭔가 의지를 보이는구나 네. 라고 해석이 되면서 어제 오늘 좀 강한 모습입니다. 저 PBR 테마가 꺼졌어도 배당 정책 손본다 이렇게 이제 자막은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지난번 시간에 아마 이제 밸류 프로그램 관련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 단기적으로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밸류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이 발표가 될 텐데 네. 사실은 시장에서 기대하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내용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주가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은 이번에는 그래도 저 PBR 관련주들이 좀 다를 것으로 조심스럽게 기대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26일 날 발표된 내용만 봤을 때는 실망스럽게 그지 없었습니다. 뭐 특히 이제 강제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기대했었던 세법이나 상법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쉬웠지만은 네. 제가 그 코멘트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던 부분은 뭐냐면요. 5월 달에 2차 발표를 한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상반기 내로 확정을 하고 최종 결정을 짓겠다라는 얘기였는데요.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시장에서는 결국은 이제 5월 달까지의 뭔가에 이제 또 연기가 솔솔 나면서 관련주들이 한 번씩 뉴스가 나올 때마다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줬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발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예. 특히 그러한 가운데 어제 이복형 금감원장이 또 강제성 있는 발언을 하면서 예. 주가가 좀 세게 올라왔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 PBR 관련주들이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저 PBR의 핵심은 ROE를 올리는 것이 핵심이고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주환원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준다라고 해도 ROE가 그렇게 세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아하.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실적? 이제 매출과 그렇죠. 이익률의 회복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그걸 못 해내기 때문에 지금 주주환원 정책에 관심이 가 있는 건데요. 예. 결국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강제성 발언 그리고 만약 5월 달에 법적인 부분으로서의 변화 조치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 거기에 더해서 외국인 수급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는 굉장히 양호하게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유입액은 사실 예. 상당 부분 저 PBR로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는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ROE가 핵심이긴 한데 자기 자본 이익률. 이익을 좀 잘 내야 네. 사실은 그 펀더멘털리 접근하기도 이제 투자자의 관점에선 그렇죠. 편하거든요. 근데 그게 일본 벤치마크 모델도 그게 핵심이었는데 우리도 그 내용이 좀 잘 반영이 되기를 네. 바랍니다. 일단은 기업들이 각자 좀 사업 부분을 잘 해내야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주주 친화 정책도 글로벌 스탠드드까지는 맞춰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들고요. 자, 이 정부 정책 모멘텀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볼만한 기업 어떻게 가려주시겠어요? 네, 우선 뭐 워낙 저 PBR 관련주들 섹터가 많기 때문에 예.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 내에서 결국은 이제 한 종목씩만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자동차 섹터는 국내 대표적인 저 PBR 관련주입니다. 예. ROE 같은 경우도 다른 기업들보다는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아가 기아. 역시 시장에서 관심을 네. 가질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은행주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예.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배당 성향뿐만이 아니라 분기 배당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까지 강화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은행주 내에서는 KB금융이 역시 저 PBR 쪽에서는 가장 물론 이제 하나금융주가 최근에 주가가 좋지만은 예. 리딩뱅크라는 측면에서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유입은 가장 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험 관련주 쪽에서는 좀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 탄력도로 봤을 때는 작은 기업들이 워낙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은 저는 주주환원 정책과 향후 보유한 자본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 있는 삼성생명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되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지주사 쪽에서는 사실 사업력으로만 봤을 때 한화를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한화. 지금 이제 저 PBR이라는 섹터로 눈을 돌리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예. 삼성물산이 굉장히 강한 자사주 매입 소각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러한 측면에 삼성물산 쪽에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보다 삼성물산인 거죠? 네. 기아, KB금융, 삼성물산, 보험이 생명이었습니다. 삼성생명. 삼성생명, 네. 삼성 계열사를 좋아하시는군요. 네. 예, 이렇게 그 저 PBR 관련해서 하위 섹터들 체크를 해주셨고 지주사 가운데 혹시 HD 현대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사실 HD현대 같은 경우는 뭐 사업 영역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시클리컬 쪽의 사업 영역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는 뭐 중국 쪽이라든지 이런 쪽 혹은 글로벌 경기에 대한 호조세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모르겠지만은 현재 상황에서 HD현대에 대한 매력도 자체가 다른 기업들보다 뛰어날까에 대한 고민은 분명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탑10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이슈를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어떤 거 갈 것 같으세요? 마지막 이슈라고 한다면은 맞춰보세요. APR 한번 얘기하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APR, 덴티움. 공통점은 의료 기기입니다. 뷰티 쪽이랑 치과랑 뭐 하부 섹터는 다르지만 묶어봤습니다. 흐름이 좋아서.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우선 APR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의 주가는 뭐 아쉽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IPO 관련 기업 중에서는 주가가 조금은 아쉬웠고요. 예. 그것은 아무래도 이제 워낙 단가가 높았었기 때문에 차익 매물에 대한 압박이 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예. 하지만은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을 하면서 대장주 위치를 가져가게 됐고요. 오늘 이제 뭐 어느 정도 매물 소화 이후에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한번 가져야 될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덴티움 같은 경우는 사실은 4분기 실적이 상당히 괜찮았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우려했었던 유럽 쪽에 러시아 판매가 재개되면서 실적이 좋았었고요. 네. 특히 이제 1월달, 2월달 중순까지 나온 임플란트의 판매 데이터, 수출 데이터를 고려해 봤을 때 네. 중화권 수출량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측면이라고 한다면은 올해도 VBP 관련된 리스크 요인이 제거된 상황이기 때문에 덴티움의 주가 흐름은 지속적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는 덴티스가 급등을 했잖아요. 네. 덴티스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임플란트 3사라고 저는 이제 항상 표현을 하고요. 예. 뭐 덴티움 그리고 오스 임플란트, 디오 3개 정도를 이제 보게 되고 덴티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비슷한 사업을 영위를 하지만은 주가는 뭐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업황 때문인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뭐 임플란트 관련주를 본다라고 한다면은 현재로서는 덴티움을 보시는 게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덴티움, APR 둘 다 좋다고 보셨고 이유는 각각 달라요. 그리고 의료기기 관련주 중에서 한국 BNC, 레이저 옵텍, 세종 메디칼 이렇게 이제 자막은 나와 있는데 이것도 다 다른 이슈잖아요. 그렇죠. 지금. 한국 BNC는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 뭐 네. 이슈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안에서 또 투자 힌트 얻어볼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예.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 주가 흐름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작년도에 워낙 좋은 성장성 때문에 올해 좀 제한적인 주가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결국은 이제 수출 데이터와 1분기 실적 확인과 함께 주가 흐름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의료기기라고 일컬어지는 기업들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개별 이슈를 가지고 움직이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을 이제 묶어서 섹터별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쥐포 맛집님께서 한국 BNC 아주 좋죠 하시는데 동의하진 않으세요? GLP-1 계열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예. 뭐 전에 이제 항상 말씀드렸듯이 정말 잘하면 좋겠지만은 예, 아직 개발 초기 단계. 그렇죠. 글로벌 기업들이 이렇게 뭐 3주 차에 13%씩 13주 차에 13%씩 살 빠지는 약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예. 과연 늦게 들어가서 이런 것들 성공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